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슈들 점검합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는 날이네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들의 압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의 코스닥 시장 중심의 팔자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들이는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K바이오라는 겁니다. 2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700억 원 순매도에 나서는데요. 바이오는 산다. 뭘 사냐가 궁금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13억 원. 이건 뭐 코스닥 시장을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트리바이오 옛 이름이죠. 그 HLB 요 종목도 많이 사들였고, 앞타바이오, 셀리드 등등의 종목을 그래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이 2월 들어서의 움직임입니다. 업종 차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 제약업종 차트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작년에 한 업종 지수가 한 20% 정도 빠졌고요. 올해 들어서 추가로 또 한 20% 가까이 빠지는 흐름. 종목별로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제약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뭐 바이오주들의 키포인트라고 하면 싸다. 라는 거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중단됐던 임상 실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재개가 되면서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로 실적이 더 완화될 것이다.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을 수 있다.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주들이 그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바이오주들이 확 매력적으로 당기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 최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볼 만합니까?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국인들을 별로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산다는 건 긍정적이죠.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업 내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도 작년 1월 초에 17만 원대를 갔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2천 원대까지 빠져 있다는 건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왔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사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금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마 패시브 자금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수를 산다든지 아니면 코스닥을 좀 사기 위해서 산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근데 이쪽은 센티멘탈이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뭐 저는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선반영됐다가 그런 거품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보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제 뭐 RT오젠 같은 경우도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바이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증권가의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퇴사를 해서 지금 바이오를 담당한 애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여러 업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약보다는 바이오가 더 피해를 많이 봤고요. 결국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임상도 모집이 안 되고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학회도 열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넘게 지금 주가가 흐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관심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어떤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가 이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이번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보면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돈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예전 같은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중 결국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은 뭐 담아가는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를 유지하는 건 괜찮겠지만 네. 그 이상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예, 전환이 나올 때 따라붙어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가 좀 바뀔 때 들어가는 게 혹시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 바이오주들이 항상 매 해마다 뭐 강했다라고 하면서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것도 이벤트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냥 시장 무너지면서 뭐 바이오고 뭐고 그냥 뭐 다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악재도 있었고 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유일하게 좀 남아 있었던 호재거리가 물론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에서 합병 이슈였는데 이것도 이제 주총에서 논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한풀에 이제 어떤 뭐 그 기대마저도 이제 뭐 좀 없어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만약에 사장님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분위기가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때 눈여겨볼 만한 바이오주들은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장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네. 다이내믹한 종목을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알테오젠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레고캥 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약을 개발하는 능력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회사 내용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시간상 그렇지만 네. 그 세 종목 정도는 저는 여전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네. 비중을 아주 조금씩 뭐 한번 흐름 지켜보는 정도로 담아뒀다가 정말 좀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 뭐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도 말씀 주시면 신호를 주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하는 시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관련 종목들은 일단 리스트업 해두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요거 볼까요? 요 며칠 상간에 매번 TV 틀었다 하면 리오프닝주 진정한 수혜주는 누구 뭐 이런 타이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사실 사장님과도 늘 얘기를 하지만 다 리오프닝주예요. 그래서 뭐 정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참 찾기가 어렵긴 사실인데요. 최근 이제 언론에서 부각되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 마스크 시대 다가오는 이 시대를 맞이하야 리오프닝 업종들의 이익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제 조건 있죠. 전쟁 안 난다는 조건 요거 들어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행주 들 수 있겠죠. 에어비앤비의 얘기에 따르면 1분기에 숙박 그 예약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기대감을 반영하듯 여행주들의 주가 이번 달 들어서 흐름 괜찮았어요. 뭐 한 10에서 20%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보입니다. 계속 볼게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합니다. 오늘도 뭐 그랬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되면 우리 여성분들 이 코 아래로 화장해야죠. 립스틱 발라야 되고 여기 파운데이션 조금 더 칠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동안은 조금 한켠에 미뤄뒀었던 화장품에 대한 쇼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조금 더 가벼우니까 더 크게 뛰어오르고요.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이번 달 들어서 20% 이상의 상승을 시현해냅니다. 워낙 싸다라는 어떤 뭐 메리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의 영업이익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도 여기 주가 상승에 힘을 조금은 더 보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도 있다. 또 이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 좋은데 요거는 좀 빼자. 뭐 아니면 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그 가운데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건 영화관, CJ/CGV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LG생활건강, 롯데쇼핑 요 정도? LG생활건강 또 화장품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요거다. 뭐 이런 것들 좀 살펴주신다면 뭐 떠올려 볼까요? 리오프닝을 너무 크게 묶으면 뭐 다 해당되겠지만 그러니까요. 뭐 아까 뭐 제약바이오도 저는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작게 좀 순차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리두기 완화가 나오는 게 가장 크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면 폐지된다라고 하면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모임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네. 되면 결국에는 그동안 밀어놨던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주류라든지 음식료 도매 이런 쪽이라든지 네. 학교 지금 대부분 가게 되면 뭐 당연히 그 급식 관련된 업체들 그거 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 그래서 일단 주류 쪽이 지금 먼저 도는 것도 그 또 가격 이슈 상승, 가격 인상 네, 이슈도 맞지. 있지만 네. 이제 그것도 반영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탑픽으로는 이제 하이트 진로를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네. 오른 거는 뭐 부담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뭐 그동안 단기간에 빠졌던 부분이 제자리 간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다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는 네.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미국이랑 유럽은 거의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지금 뭐 공항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내 상황은 아직 좀 정점이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지만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에서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예약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미리 이제 예약을 하는데 거의 뭐 지금 숙소가 없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여행주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특히 뭐 국내 여행에 좀 뭐 국내 여행 관련된 뭐 제주도의 롯데 관광 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좋아지겠죠. 아직 카지노 쪽은 좀 기다려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도 좀 얘기가 나왔죠, 당연히. 최근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마스크 빨리 벗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같은 그렇죠.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뭐 시대가 온다고 한들 다 그리고 걱정돼서. 당분간은 좀 많이 쓰실 것 같고 마스크 적응을 하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벗고 네. 다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러면 그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뭐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주류, 항공, 여행, 화장품 이런 순서대로 이제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지금 같이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 실적이 안 나오면 또 부러질 거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최근에 급등했는데 또 한번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주가가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추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지금 저가주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하시면 되고 편입 비중은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바이오보다는 주시는데요?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 네. 예,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음식료 쪽에서 자기가 좋아하시는 부분, 잘 아는 부분. 뭐 저는 제가 소주를 좋아해서 네, 하이트 진로를 진로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시군요. 예. 일단은 이쪽을 아는 쪽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좀 네. 편하지 않겠나. 오히려 이쪽은 되게 그 체크하기가 되게 편한 업종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행주 그쪽으로, 담으면 그쪽으로 되는 거고요. 생각하시면 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과 똑같잖아요. 코카콜라 워렌 버핏 아저씨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코카콜라 주식을 사듯 우리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먹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단 비중은 그렇게 많이 신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종목 한 가지 보려 합니다. 카카오뱅크 보려고 하는데요. 참 악재 많았습니다. 뭐 경영진 주식 먹튀 논란도 있었고요. 정부의 어떤 타깃이 되어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그룹 쪽 모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로는 이제 주담대 상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대출 이자 이제 들어올 어떤 루트가 생긴 겁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차장님의 어떤 전망을 보여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안 난다고 막 반등 나오고 막 그럴 때, 예, 그 뉴스에 묻혀가지고 그날 나온 뉴스인데 사실은 예, 이틀 네. 됐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22일부터 모바일 그 주택담보대출 실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초반에 상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뭐 방송에서도 물어보고 할 때 제가 보수적으로 사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약점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가 있는데 은행주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그런 분들, 그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하고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그쪽은 이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논란이 크다. 왜냐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너무 커서 뭐 지금 뭐 성과급 잔치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 새로운 네. 정부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쪽에 대해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은행은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고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뱅크는 그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동안 저는 근데 그게 뭐 회사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거품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40조 육박하던 시총이 20조 초반대로 내려왔고, 공모가가 39,000원이었는데 최근에 한 39,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상 아직도 비싸지만 이제는 모멘텀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카카오뱅크 훨씬 크다. 주담대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경쟁에서 아마 이 30대, 40대, 뭐 50대까지도 카카오뱅크를 쓰시는 분들은 새로운 집 뭐 담보대출을 바꾼다든지 할 때 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워낙 않겠나라고 이율도 생각. 또, 예. 그리고 매력적으로 이율도 좀 올랐으니까요. 낮추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마 카카오뱅크가 이 시장에 진출한 것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좀 낮추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카카오뱅크 OK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또 이슈 분석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락으로 출발했던 우리 시장 금요일장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약 후 강의 흐름으로 일단은 하락세를 모두 뒤로 하고 상승으로 전환한 채 마감을 지은 모습인데요.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눈치 보기 장세를 펼치다가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744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폭을 더욱더 키운 채 장을 마쳤습니다. 880선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0.09% 소폭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 보인 가운데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의 항생 지수가 0.4% 소폭의 하락, 중국의 상해 지수만이 0.37%의 상승으로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양 시장에서 각각 힘을 내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기관이 막판까지 많은 물량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오늘 장에서 힘을 보태준 모습이고요. 개인도 역시나 매수에 나서줬죠. 44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 외국인만이 오늘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해주면서 이 지수를 지탱해줬는데요. 개인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10억 원, 외국인이 45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1에서 2% 안팎의 상승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다행히 마감 기준으로는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네요. 오늘 카카오만이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LNF가 오늘 0.5%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또 카카오게임즈나 위메이도 오늘 상승부를 켠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